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바깥에 외출을 하는데 버스 안에서 에어컨을 아주 빵빵하게 틀어주더라고요. 벌써 엄청 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이번 선거는 검찰의 범죄와의 전쟁과 가짜 저질 문화를 앞세운 방탄 세력과의 투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자유우파의 주류가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 어떻게 되었든지 검찰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집권을 하면은 주류가 군인일 수밖에 없고, 정치인이 주류가 되면은 정치인이 집권을 하면은 정치인들이 주류가 되고, 교수들이 집권을 하면은 교수들이 주류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말부터 모스크바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잡으면은 그 우크라이나 집무실의 경비까지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는 그런 전해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자기 스스로 곱고 옳게 생활한다는 스스로의 우월의식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옳고 그러지만은 남이 볼 적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혹은 사정, 집권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도덕적으로 옳게 생활을 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고, 또 이 사회를 옳고 그름으로 재단해 보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보면은 검찰들이 정치를 검찰화하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 보는 겁니다. 검찰이라 하는 것은 여러 번 제가 강의 시간에 강조를 하지만은 옛날 동헌 변사또가 사는 춘향이를 잡아놓고 매우 쳐라 하는 그 변사또의 현대판이 바로 검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은 잡아놓고 시간과의 싸움인 거예요. 유치장에 잡아여놓고 있으면은 어쨌거나 그 사람은 깝깝하고 사회와 소통이 안 되고 집은 어떻게 되었는가 직검증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하니 검찰에 비위를 맞춰주고 나와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그거를 검찰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부르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간단히 말하면 범죄와의 전쟁을 즐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그 검찰 한동훈이가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혹은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 현 정치인들이 썩었다 그러기 때문에 범죄와의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 그런 환경적인 요건을 주장하려고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검사로 오래 있었던 사람은 정치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무슨 총칼로 독재한 줄로 알고 있는데 국민 투표로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서 총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나치들이 민족 사회주의, 게르만이 우수하다는 그것을 입증시키기 위하고 그 게르만에 못살게 구는 사람이 유태인이라 해서 유태인을 잡아다가 사람 학살을 독가스로서 학살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름을 빼서 사람 기름을 빼서 비누를 만들었던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의 박수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검찰은 모르고 있습니다. 설사 책을 읽고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 현실 정치에 급하게 돌아가는 현실 정치 속에서 깜빡 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5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코 모양을 게르만 민족의 코 모양을 그려서 그 책받침 같은 거 그런 어떤 그걸로서 만들어서 그 주인공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코를 재보고 그 게르만 민족으로서의 순종이다 하는 이런 판명을 내리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25시란 영화에. 그거는 히틀러와 그 지식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강아지를 잡종 순종을 뽑듯이 히틀러가 나치들이 게르만의 표준 모형을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코는 어떻게 생겼고 높이는 어느 정도고 귀는 어떻게 생겼으며 뭐 또 피부는 어떤 색이고 눈썹색은 어떻고 눈알 색깔은 어떻다 하는 거. 우리가 진돗개를 말할 때 귀는 뾰족하게 섰고 꼬리는 말려있고 흰색 노란색의 어떤 모색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게르만 민족의 모형을 과학자들이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만들어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게르만의 순종을 찾아서 남자 여자를 우리로 말하면 아주 경관이 좋은 깊은 산속에다가 집단 가정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검찰이 하는 일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옳고 그러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정치는 옳고 그르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푸시긴의 인생이라는 시에서 나와 있지만은 현실은 참으로 고달프고 서글픈 거예요. 이 정치 현실도 그렇습니다. 흘러서 과거는 아름다운 것, 그 사필 기정으로 옳은 곳으로 돌아가는 역사적인 해석이나 권력적인 화장 혹은 분칠에 의해서 그것이 옳게 해석되는 거지 현실은 히틀러와 같은 겁니다. 지금 모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저런 범죄자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바로 정치 혹은 과거의 히틀러나 무솔리니 그리고 일제시대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정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그 온 나라와 민족을 멸망에 빠뜨린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경종을 가지고 있지만은 현실은 현실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유우파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에 있어서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조금 아쉬운 점은 그것을 논하는 어떠한 파트가 있고 한동훈은 정치를 했어야 된다. 혹은 아니면 어떤 다른 한동훈이 어떠한 범죄적인 사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한쪽 부류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아쉽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자유우파의 모든 어젠다는 범죄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없다 보니까 획기적인 어젠다가 없고 그 어떤 정치에 능수능란한 가짜와 저질 같은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밀리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목이 타는 겁니다. 목이 타고 절박한 거예요. 왜? 검찰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 범죄자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망할 놈이구나. 뭐 망할 놈이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지한 독일이 망했고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아 죽을 고생을 했으니까 그 망할 나라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산자파들이 가짜 혹은 저질의 문화를 내세우면서 해학과 재미 그리고 유머를 들이대고 있어요. 대파 사건만 해도 그래요. 농산물 중에서 가격 변동이 가장 큰 것이 파입니다. 파가 그래서 파는 밭을 갈아엎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또 폭동을 하고 왜 밭을 갈아엎어 가지고 대파가 부족하니까 폭등을 하고 또 폭등을 하니까 많이 심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참 대량 생산이 조금 수월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파 사건이 본래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약점을 잡아서 그 선거판에 대파를 들고 간다. 이런 소리를 만화로 그리고 코미디를 만들어내고 히히닥거리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야. 바이든이란 말이 날리면이다. 김건희가 조금 외모적으로 출중한 것을 빗대서 호스테스다. 콜걸 하는 걸 내가 봤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가짜 뉴스와 저질로 풍자하고 코미디화 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그러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서 그거를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정치라는 겁니다. 잘못됐어요. 그렇지만은 법 위에 상위 개념으로 있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출신들의 지금 정치적인 자기들의 어떤 정치 술수, 마키아벨리적인 정치 술수, 정치 공학이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듯이 법 위에 정치예요.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정치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부터라도 자유우파는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다. 이 문제를 저 사람이 범죄입니다. 법을 보세요.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거를 만화로 한다든가 코미디로 한다든가 이런 어떻게든지 선전선동하여 그 확산을 하고 그것을 빨리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컨텐츠와 선동 어떤 도구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가지면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들은 모범생으로 살다 보니까 코미디는 저질스러워, 대중가요는 저질스럽고 클래식이 좋아. 예를 들면은 우리 젊은 시절에 너의 취미가 뭐냐 하면은 스키 본 적도 없으면서 고상한 척 하려고 스키 이런 것처럼 만화는 안 돼. 뭐 이런 모범생들에 의한 고정관념이 지금 선거판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유우파는 오늘부터라도 이제 절박함, 목마름, 타는 목마름, 목이 타는 이 절박감 여기서 해방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여러분 뭐 이거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여유가 있어야지 해학이 나오고 유머가 나오고 국민들에게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 늦은 것 같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자유우파 지금 국민의힘 지도자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지인 인사 대천명이라 사람의 할 일은 다 했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아니면은 삼국지에 나오는 모사는 죄인이요. 그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은 성사는 제천이라. 일의 성공의 여부는 하늘에 달려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들에게 선언을 하세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자유우파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웃읍시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코미디를 하시고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주세요. 지금 어차피 지난 선거보다는 높은 어떤 성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108석에서 약 한 130석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유권자의 마음을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거의 지역구에서 이렇게 치열한 선거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본래 민주당의 터밭이라는 도봉구에서도 굉장히 신경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인정에 나왔던 이은주라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을 2번 하고 3선에 도전하고 있는데도 거기는 터밭이라 하는 민주당에서 그 유권자의 마음을 알 수 없어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자유우파가 훌륭하게 싸웠다. 지금부터 절박하게 달라들면 국민들이 저기 져서 그런다고 하니까 모사죄인이요. 일에 꾸미는 건 사람의 하지만은 성사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천 있을제 하늘에 있다라는 삼국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이 연을 날리는 거, 연을 날릴 때 그 부산 사투리로는 탱고마라 그럽니다. 탱고마. 연을 날리는 기술인데 튕긴다는 뜻이에요. 튕기면은 살짝 땡기지잖아요. 땡기면은 연이 앞에 맞바람을 받으니까 연이 땡기면 올라갑니다. 연이 올라갈 적에 튕구니까 또 연이 풀리면서 실을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물레에서 실을 같이 풀어주면은 높은 데서 연이 풀리기 때문에 멀리 저 높은 쪽에서 날아가는 겁니다. 낮은 데서 이 실을 풀면 연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순간적으로 당겼다가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절박하게 당기기만 당겼는데 실을 풀어야 됩니다. 실을 풀면서 연을 높이 날리면서 연을 멀리 보내는 그런 기술을 발휘할 때입니다. 연을 당기기만 당기면은 위로는 올라가지만은 멀리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연을 높이 순간적으로 높이 올리면서 탁 풀어주는 그런 기술이 지금 필요한 때다. 노자 도덕경적으로 말해서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마음을 비워서 국민들의 마음을 유쾌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속에서 자신감이 충만해지도록 그런 정치적인 테크닉을 발휘해 줄 것을 국민의힘 선거 관계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것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는 굉장히 총선의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글에서 봤는데 파시즘, 파쇼에 대해서 굉장히 적응력이 높고 또 좋아한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반도적인 기질에 의해서 대세를 따르는 거예요. 대세를 동지라고 볼 때 대세가 아닌 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잔인할 만큼 구분을 뚜렷이 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제도에서 보면은 대세라고 하는 것은 집권층이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선거판은 적과 동지, 대세가 뚜렷이 지금 드러나지 않는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입법기관의 대세는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적과 동지 혹은 대세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권자들이 혼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만약 민주당이 국회 이번 총선에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면 적과 동지가 없는 구별이 안 되는 대세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우리나라 정치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마음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대세를 따르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따르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 선거에서 45%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선거 다음 날에 지지율이 30%에서 시작한다든가 석 달만 지나면은 지지율 45% 당선된 대통령인데 지지율이 20%니 30%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대세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70년도에 어떤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은근과 끈기라고 그렇게 표현한 글을 그렇게 우리가 읽고 배웠습니다. 그거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적에는
지지를 하면서도 그 마음의 표시가 없이 은근하게 할 수 없이 지지의 대세를 따라갔는데 끈기 마음속으로는 절대로 또 지지를 그 자기의 지지의 마음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세는 A인데 A라서 할 수 없이 따라간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 A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까 그 자기의 끈기, 그 고집을 부리는 거라.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는 대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입법기관은 민주당이고 집행기관인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니까 그 두 가지의 혼돈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전체도 그렇지만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천에서의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공천에서 비토되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처가 그게 갑자기 치유되지 않으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급격한 반발과 혼란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자유우파 내에서도 노선 투쟁이 시작될 수 있다.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대세,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대통령과 입법기관을 장악을 해서 대세를 이렇게 분명하게 정해주면은 국민들도 그 대세에 따라서 적과 악운을 분명하게 구별하는데 이 선거가 끝나더라도 그 대세가 결정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에서 선거가 끝난 뒤로도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이번 선거는 정치를 검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것에 저항하는 가짜와 그것에 대항하는 세력들은 문화라는 이름을 들이대면서 그 가짜스럽고 또 저질스러운 문화를 들이대면서 방탄을 시도하는 세력과의 투쟁이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이 정치를 유머와 코미디를 들이대면서 희롱하고 희화화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에게 재미를 주는, 히히덕거리는 재미를 주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지만은 국민의힘 자유우파의 선거 전략은 오늘부터라도 좀 더 마음을 비우고 국민들이 재미있어 하는 코미디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서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재미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앞서 말한 연날리기의 탱고마의 팅구기의 이제 그 표준말로 하면 팅구기예요. 팅구기의 그 어떠한 기술을 발휘해서 높이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발휘하자. 예를 들면은 내일 6시에 선거 마감을 광주에 내려가서 광주에서 선거운동을 마감하는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낼 줄 아는 여유와 어떠한 다양한 전술을 발휘해 주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굉장하게
혼돈스러운 선거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개표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유권자들의 그 전체적인 의사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절박하게 매달리기보다는 한 번쯤은 연날리기 기술인 탱구마를 한번 하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은 너무나 절박스럽고 너무나 목을 매는 이런 입장으로서 국민들이 질식할 정도로 불안해하면은 도리어 선거 포기를 하게 될 수 있다는 염려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 선거 관계자 여러분은 저의 유튜브를 꼭 보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늦었지만은 오늘 내일 선거는 여유있고 마음을 비우는 그런 버리는 전술로 선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범죄와의 전쟁으로서 범죄자 법 이거는 정치와의 싸움에서 법치가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늦었지만은 검찰 세력들이 주도하는 국민의힘 선거운동 또는 정책은 이제 법치는 버리고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검찰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윤석열이의 의과대학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거를 2,000명을 정원하는 것을 목적을 이루려면은 더욱 마음을 탱구마하는 식으로 한번 순간적으로 풀어내면서 시를 풀 줄 아는 그런 그 기술을, 테크닉을 발휘를 해야지, 끊임없이 연을 높이 날려야 된다 하는 목적에 빠져가지고 연을 땡기기만 땡기면은 그 연이 어디로 날아가겠습니까? 올라가기만 올라가지 멀리 퍼지고, 연 날리기의 본래 목적은 멀리 그리고 높이 나르기를 한다는 본래의 목적은 없어지고 높이 나르는 거에만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유우파 선거 지도부들은 마음을 비우고 더 멀리 연을 날리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비워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미 성패는 제 천에 하늘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니 조금 여유롭게 선거를 마감해 달라는 것을 신신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는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단언합니다. 저의 전체적인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시대의 정신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우파가 적어도 과반수에 가까운 의석수를 가지게 될 것이니 너무 급박스럽고 목이 타는 매달림으로 접근하는 것은 절대 부작용이 일어나니 좀 더 다양한 컨텐츠를 국민에게 제공하면서 흥미와 재미를 느껴 투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추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